식사를 하셨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사업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플랫폼 사업의 근본 방향, 우리가 가고자 하는 플랫폼 사업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대표님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한번 자료 한번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플랫폼의 기본 개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상 플랫폼 하지만 과연 플랫폼 사업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지, 물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면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 기업이 또는 사업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은 소비자와 사업자 양쪽을 다 잡아야만 되는 사업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플랫폼 사업은 기본 방향이 규모화가 되는 것이 기본 사업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규모화가 될 것인가에 늘 이 사람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화를 통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이런 경쟁력을 통해서 더 이상 2위나 3위의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2위나 3위 유사한 회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은 흑자를 얼마 지금 남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그 분야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 분야의 넘버원이 되냐가 기본 방향입니다. 플랫폼 사업이야말로 철저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승자가 독식하게 되는 그런 개념의 사업이고, 자유시장 경제의 어쩌면 산물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플랫폼 사업이 시대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플랫폼 사업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쿠팡, 아마존, 제가 카카오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세 회사는, 특히 이제 아마존은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쿠팡이나 카카오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과연 어떤 본질의 사업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어떤 이윤을 남기는데, 물론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사업의 근본의 방향인데, 이들은 당장 흑자를 보는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규모화가 될지에 대해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유저, 얼마나 많은 파트너십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 매년 수조 원에서 수천억의 적자를 보면서도 사업을 계속 확장합니다. 카카오톡, 그들은 수년 동안 흑자가 없이, 이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무료로 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흑자를 보지도 않는 기업에 계속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손정희 씨가 그 적자를 보는데도 쿠팡에 약 4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의 목표가 당장 흑자를 보는 것보다는 적자를 봐도 빠른 시간의 규모화를 통해서 나중에 그 분야에 어떤 위치에 가서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쿠팡,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많은 적자를 보는 중에도 무료 배송을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번개 배송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밤에 주문하면 월요일 아침에 도착해요. 최근에는 부산 영남 쪽에도 대대적인 물류 창고를 지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물류 창고와 배송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쿠팡입니다.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사업을 확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왜 적자를 봐도 이렇게 사업을 계속 확장해 가는 것인가. 뭐 사업을 확장하지 못해서 누구는 못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업은 어느 정도 흑자를 낳는 그 선에서 뭐 그 다음 단계 뭐 투자를 생각하겠지만, 얘네들은 확장하는데 오직 모든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시장, 유사한 시장에서 그 분야의 지배자가 내가 될 수 있느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뭐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도 규모화를 통해서 그 분야의 지배자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고, 저는 이 방향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 위치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경쟁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후속주자들이 이미 선발주자가 시장에 안착하고 규모를 갖게 되고 지배자 위치에 있게 되면 따라가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의 가장 기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안정적으로 가서 영원히 자기들이 먹는 것을 기본 근본 사업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독점이 돼야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영원히 먹는 것, 안정적으로 영원히 먹는 것, 누구와 파일을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사업 계획이고, 이렇게 독점이 됐을 때 그때사 그 기업의 가치가 급성장하고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 몇 개 팔아서 몇 프로의 이윤을 남기고 얼마 이익을 남기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빨리 규모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서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자산을 만드는 것이 플랫폼 사업의 기본 모토입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후발주자들이 더 이상 시작할 수 있는 엄두조차 못 내게 해버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의 개념입니다. 우리 인쿱의 플랫폼의 근본 방향입니다. 경쟁력,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이 경쟁력은 우리와 지금 경쟁을 해야 될 뭐 집닭이나 오늘의 집, 기타 뭐 한샘, LG 하우시스와 같은 회사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들과 자금적으로 또는 어떤 화려한 플랫폼 디자인, 또 오랫동안 축적된 사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 뭐 A급 시공자 공유라든가 뭐 디자인 공유, 이런 것들을 저희 경쟁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표현한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플랫폼에서 하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자선 사업을 하려고 불쌍한 인테리어 사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윤을 목표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윤의 주로 내용이 공사를 중개하고 소개에 대한 커미션 또는 고정비를 받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업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료로 공사를 분배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500명의 플랫폼 가입자로 시작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를 인쿱 플랫폼이 다 먹는다가 기본 모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00명의 사업자가 이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2,3천 명 정도의 사업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00명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수수료를 받느냐? 그분들에게도 수수료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를 중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무료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희가 공사도 많이 수주하는데 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 무료로 모든 사업자들에게 분배를 한다면 더 이상 집닥이나 다른 플랫폼에 저희 사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료로 주는 이런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는 더 많이 모집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인테리어를 중개해주는 그런 모든 회사들, 이미 커져버린 회사들,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회사들도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인테리어를 중개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스스로 다른 사업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인급 때문에 사업 못 해먹겠다. 빨리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인급 플랫폼의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가 디자인 회사를 이제 출범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 회사가 시작을 하는 당시에는 조합원들에게 퀄리티가 높은 디자인을 제공해주고 디자인에 할애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외주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로 시작을 하지만 이 디자인 회사도 근본 방향은 플랫폼 사업의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만원, 15만원의 비용을 받고 3D 디자인을 하는 것이 소문이 나고 알려지게 되면 외주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의 디자인 회사들이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더 이상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개인 사업자들이 디자인을 고용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단돈 10만원, 15만원이면 본사에 퀄리티가 높은 탑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주는데 구태여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워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디자이너들, 또 앞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 모든 예상 직원들이 이제는 인쿱에 가야만이 자기가 배웠던 일을 풀어낼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지는 것을 근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들이 인쿱 때문에 더 이상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저희 사업의 근본 목표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플랫폼 사업에 이미 뛰어들었을 때는 서두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철저한 시장, 자유시장 경제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쟁을 해서 독점의 지위를 얻어야 되는 사업이 이 플랫폼의 근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 중에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퇴출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인테리어 현장에, 건축 현장의 디자인은 인쿱이 이제 보유하게 되고, 많은 디자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독점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핀터레스트 하우주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전 세계 사진 공유 사이트입니다. 컴퓨터 하나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인들이 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유해라. 이거 했는데 지금은 수십조 원의 회사로 기업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 분야의 넘버원이 됐기 때문에, 독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 중개 관련 전 세계 넘버원이 됐기 때문에 수년 전에 약 4조 원의 기업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인쿱의 사업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업은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만을 플랫폼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을 플랫폼 모양은 갖췄으나 플랫폼 사업으로 보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설명을 했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공사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하는 인쿱 플랫폼 큰 틀 안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플랫폼 사업이 파생되는 개념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인테리어와,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건축 관련 플랫폼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이 사업이 이제 안정이 되면 많은 부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PPT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협동조합을 시작하면서, 인쿠협동조합을 시작하면서 사업계획서를 한 달 정도 걸쳐서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테리어 사업이 안정이 되면 바로 부대사업으로 여행사, 의료협동조합, 기타 자산운용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뭐 어느 시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종합건설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축 플랫폼인데요.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플랫폼을 시작을 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자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테리어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바로 나와야 될 사업이 건축 관련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인테리어 관련 플랫폼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 관련된 플랫폼이 일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집닥에서도 건축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집닥 수준의, 오누르 집 수준의 파괴력이 있는 건축 플랫폼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축 플랫폼은 인테리어처럼 공사를 따는 그런 개념의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은퇴자들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집 하나를 짓는 과정 중에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업자를 소개를 받습니다. 최근에 뭐 인테리어뿐만이 아니고 DIY, 셀프 인테리어 관련해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시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쿠 플랫폼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설계부터 그 다음에 시공 감리, 기타 자재 공급, 인력까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주면 그분들이 자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셀프 건축의 개념의 플랫폼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서비스를 오픈한다면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희가 A급 시공자 공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A급 시공자 공유가 안정이 되면 바로 인력 건설 리모델링 관련 인력을 중개해주는 종합 플랫폼으로 회사를 만들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 공사 중개 플랫폼과 연장선상에서 할 계획이 있고, 또 홈스타일링 플랫폼 회사를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출범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리바트 가구와 에몬스 가구 담당자들과 지금 계속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를 좀 제가 끌어내기 위해서. 이미 이 사업을 저희 조합원 중에 한 2년 동안 이 사업을 잘 준비하신 조합원이 있어서 그동안 풀어내지 못했는데 저희 조합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쇼핑몰이죠. 저희 플랫폼 안에 스토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자재 유통이 아닌, 사업자들을 대상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오늘의 집과 같은 그런 쇼핑몰의 개념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종합 건자재 유통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극적인 우리 조합의 방향은 한샘, LG, KCC, 현대 LNC를 다 합친 회사보다 더 큰 인테리어 자재 생산 유통회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전체 사업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사업의 일부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자재를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물류창고 사업을 제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 전문에서 한샘처럼 뭐 S1이라든가 LG처럼 샤시 전문 시공회사가 있는 것처럼 뭐 그것도 사업으로 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 건재 타운인데요. 몇 년, 한 10여 년 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킴스코라고 해서 회원제 쇼핑타운, 회원이 되신 분들만 그 마트를, 쇼핑몰을 이용하는 그런 오프라인 쇼핑몰이죠.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종합 건재 타운인데 광주에 가면 리오 건축 자재 백화점이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광역시와 인근 도시에 있는, 위성 도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테리어 사업자와 건축 사업자들은 그 리오 백화점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에 방문하게 되면 하다못해 피스부터 목자재, 도기류까지 거의 한 장소에서 전체 상품을 다 쇼핑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정도 뭐 또 10시쯤에 자재가 부족해서 구매를 해보러 가게 되면 보통 줄이 만 20m 정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뭐 가보면 돈을 거의 뭐 긁어 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오 백화점 앞에 리오 백화점보다 3배 큰 종합 건재타운을 내가 지어버린다 생각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종합 건재타운을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약 1만 명 정도, 자 다음에 나옵니다. 최소 1만 명 정도의 회원을 저희가 조합을 확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보고 그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으나 임대료가 요즘에 비싸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신 분에게 건물 하나 우리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개인이 임대 여부를 하는 것보다 이 쇼핑타운의 종합건재타운으로 건물을 본인이 기여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평소에 받는 임대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제가 지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 건재타운에서 판매할 모든 건자재 제품을 제조사들로부터 직접 연락을 해서 자, 제품을 위탁으로 당신들이 갖다 놓으세요. 우리가 판매하면 가격을 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제조사 또는 도매상들이 그 쇼핑타운에 자재를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만 있게 되면 사실 자금 없이 지역별로 이런 종합 건재타운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조합원 모집 계획을 제가 1만 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결코 이 목표는 허황된 어떤 상상에서 나오는 계획이 아니고요. 원래 계획은 작년 3월까지 제가 재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달 2배씩 숫자를 올려서 작년 3월 달에 이변이 없는 한 3,000명 정도의 1차 목표를 제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프라인 모임 또는 오프라인 이벤트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모집이 가능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올해 2, 3월 정도 되면 백신이 나오고 이제 오프라인 미팅들이 어느 정도 안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지금처럼 전화 작업, 브로셔 작업을 통해서는 절대로 어렵습니다. 파괴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0명이 넘어가는, 2,000명이 넘어가는 10,000명 수준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조직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의 약 25년 이상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조직을 확장하는 회사에 제가 근무했고 그런 일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이런 오프라인 조직, 오프라인 이벤트들을 통해서 이것은 한두 명씩 모이는 수준이, 한두 명씩 모집하는 수준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력 있게 늘어나는 그런 모집 방식입니다. 아직 대표님들께서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가 한 1만 명 정도의 조직을 모집하게 되면 그동안 열거했던 모든 사업들을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집닭과 같은 아류의 플랫폼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최소 인테리어 건자재 분야에 2인자가 나서지 않을 수 있는, 2인자가 나타나지 않는, 저희가 생각하는 한샘이나 LG하우시스가 결코 저의 경쟁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될 동기가 쉽게 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대표님들과 저와 공유를 해서 더 많은 조합원들에게 이 생각을 전염시키고 확산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